새해, 새로운 결심으로 새 인생을 살아보기로 마음먹었는데 적, 심, 섬, 일. 벌써 1월은 끝나가고 있는데 내가 방향도 없이 노력만 하려고 했나?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과 방향으로 하려고 해서 하기 싫었나? 화장품 하나를 바르더라도 내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건데 새해의 목표와 계획, 노력의 방식 이런 것도 나에게 맞춤으로 되면 작심삼일이 아닐 수 있겠다.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자신의 성향을 알고 성향에 맞는 맞춤 인생 컨설팅을 받아 새해의 소망도 이루시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에도 도전해보세요. 3월 7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은 하버드 심리학 박사, WPI 창안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10시부터 6시, 8시간 동안 진행하십니다. 워크숍은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위즈덤 센터로 신청 문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 2020 시작했습니다.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들어오시는 분 다 한 명씩 친구 끌고 들어오기로 했잖아요. 우리 사전에.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랑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나키 운운하는 그 카페인가 그거를 운영하던 한의사 그 사람이 한의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대요. 형벌을 살게 되면 보사부에서 그 사람의 의사 면허증을 박탈한대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한의사인데 약을 제조를 하잖아요. 네. 그 제조를 불법으로 제조를 했대요. 그래서 한의사가 약을 제조하는 게 무슨 불법인가 했더니 그거를 병원이 있는 병원에서 제조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한약을 제조를 했대요. 우리가 집에서 한약 달이잖아요. 불법이야 그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면허증을 박탈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면허증이 없으니까 이 보사부에서는 박탈을 안 하겠는데 병원에서나 그 한약 제조하는 데에서만 제조를 해야지 집에서는 제조하면 안 된다는데 세상에 어떤 이상한 거는 네. 왜 이 이야기가 좀 부당하고 비합리적으로 들리는데 네. 한의사 집단에서는 왜 이거를 옹호하거나 그러니까 방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좋은 지적이세요. 왜 그럴까요? 한의사 집단은 왜 그 집단을 이룰까요? 자기의 이익을 그렇죠. 보호하기 한의사로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게 한의사 집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이 한의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소리를 하거나 행동을 했겠죠? 난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한의사의 권위나 한의사의 전문가의 능력을 폄하하는 그런 망신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너 잘됐다. 너 한의사 자격증 없애고 싶었는데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정리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이렇게 되네요. 어떤 댓글은 조직의 룰에 위반했군요. 네, 조직의 룰에 위반을 했는데 그 룰은 명시된 룰일까요? 암묵적인 룰일까요? 암묵적인 룰이겠죠? 그렇죠. 어떤 분이 한의사가 권위가 있나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댓글을 하는데 이분이 지금 동양 2000년 이상의 동양의학의 권위를 대표하는 한의사 집단을 지금 엿보이시는 겁니까 지금? 네. 약탕실, 약재실 없는 한의원이 있더라고. 대부분의 한의원들은 요즘에 약탕실과 약재실을 같이 두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사는 처방전만 쓰면 양의사도 그렇잖아요. 처방전을 쓰면 어떻게 돼요? 약국에서 약을. 그렇죠. 약국에서 약은 약국에서 진료는 의사가 한의사는 그러면 처방전은 한의사가 약탕은 약탕 제조소에서 이거로 양의는 분업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한의는 분업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게 이상하다라고 지금 이분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죠. 네.
시간대를 옮겨야 돼요. 가로 세로가 시청자 먹고 아. 있어요. 그건 가로 세로 먹는 인간들은 거기 가라 그러고 항심소 오는 인간들은 적어도 가로 세로와 수준을 달리하고 격을 달리하는 인간인데 지금 뭔 소리예요? 격이 안 맞는데. 정치적으로 가면 400 가던데 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럼 정치 얘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상돈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읽어볼 텐데요. 먼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이상돈 의원은 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말했네요. 본인이 의석 숫자 대비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당의 수장이었는데 그걸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네요. 또 정당의 가치를 공유 정당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상돈 의원은 망상에 젖어있는 사람이 하는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일축했고요. 의대 출신의 IT 전문가인 안철수 씨는 정치사나 헌법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서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분이다. 주변에서 그럴싸한 말을 하면 거기에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씨와 유승민 씨는 서로 결이 달라 합당할 수 없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안철수 당을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원래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안철수 당이라고 개인의 이름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을 안 쓰니까 그러면 국민이라고 하자 해서 국민당이라고 이 당을 창당을 했어요. 그러면 안철수 씨는 이전에 무슨 당을 창당했는지 아세요? 국민의당을 창당했어요. 국민의당을 창당했는데 갑자기 국민당을 창당했으면 뭐가 빠진 거예요? 의의가 빠져. 의가 빠졌어요. 의리 없는 놈이 된 거예요. 지금 적어도 그거는 알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도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억울하지는 않지. 갑자기 당을 창당했습니다. 아니 안철수 씨가 당을 처음 창당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정치에 들어오겠다 하면 만드는 게 당 만드는 게 이분의 특기고 취미인데. 그럼 박사님, 이분이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해요. 이분은 당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웬만큼 관심을 끌어요. 두 번째 당을 만들면 그 처음 끌었던 관심의 반쪽이 나요. 그리고 세 번째 만들면 또 그 전에 만들었던 관심의 반쪽이 돼요. 그러면 이번에 당을 만들었으니까 지난번에 이 안철수 씨가 만들었던 당이 어느 정도 지지를 얻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국민의당 때는 의원 수는 20명에 그렇죠. 한 13% 정도. 얻었죠. 네. 그러면 지난번 국민의당 다음에 무슨 당을 만들었어요?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죠. 반타작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8%를 얻었대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정당을 국민당이라고 만들었으니까 그 당은 얼만큼 지지도를 얻겠어요? 8%의 반타작이면 4%든지 3%를 얻었는데 얼마 전 여론조사를 나왔던 거 보니까 3%라고 나왔어요. 그건 뭐 이미 딱 답 나왔는데 안철수 아직도 정치를 하다니 나간 줄 알았는데 있었군요. 아니에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철수했다가 복귀했어요. 그래서 복귀당인 줄 알았더니 국민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여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철수했다가 복귀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거라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좀 끌지 못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라는 거는 이상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철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돈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철수의 발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정당, 예를 들어서 정당 보조금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게 말의 앞뒤가 맞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상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 설명을 하겠어요? 안철수의 발언을 말한 거였습니다. 안철수의 발언에 대해서 이상돈 씨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예, 안 궁금한 안철수 생각이라니까요. 그냥 넘어가죠. 네. 언제나 반가운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뜻하지 않게 사람들 시선을 자주 받아서 이 상황을 글로 적어볼까 합니다. 제게 원치 않는 강렬한 시선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에요.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듯해요. 최근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거든요. 2월 초 확진자가 나왔다는 뉴스 직후 단 몇 시간이긴 했지만 아파트 출입이 통제되고 아파트 전체를 소독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헬스장 등 공용 구간은 거의 폐쇄되고 반드시 지키라는 말과 함께 꼼꼼하게 손을 씻어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 등의 감염관리 수칙이 적힌 인쇄물이 아파트 곳곳에 붙여지고요. 다음날 출근한 직장도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제가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무섭지 않아? 왜 마스크는 안 해? 라는 질문을 쏟아냈고요. 마스크, 손세정제를 대량 구매하려 동동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등은 상당수가 문을 닫았고 동네 전체는 삭막해졌어요. 심지어 스타벅스조차 가끔 저 혼자 있을 때도 생기더군요. 뉴스를 검색해보니 경남 남해군에서는 흑마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데 좋다며 우한 교민 등에게 흑마늘 엑기스를 전달했다는 기사도 보이고 강원도 육군 모사단에서는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모든 예하부대 실내에서 양파를 제수용 과일처럼 잘라 새 내알을 실내에 비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거 없는 공포와 불안감에 잡혀 먹혀버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뉴스를 읽다가 신종 코로나 감염 무서운데 마스크 꼭 안 써도 된다가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CDC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책으로 마스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거기엔 저 같은 일반인이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고 또 무엇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안내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마라. 나머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는 중국으로 여행하지 말라와 아시아계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있었죠. 상반되는 내용의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 현재 10만 명이 넘는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전문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스튜디오는 거의 한 3,000명의 지금 방청객이 들어와 계신데 지금 이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걱정 없이 아주 이 황심소를 즐길 수 있는 분들 몇 명 지금 황심소와 함께 하시나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무엇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들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가짜뉴스, 거짓 정보에 좀먹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먼저 돌아봐 줬으면 해요. 박사님, 정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오락가락하는 사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리전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고 이 질문이 참 어렵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심리전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제가 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전이 이게 심리전인가요? 물리전인가요? 신체전인가요? 심리전인가요? 신체전인가요? 다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몰라도 쓰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줄이려고 정부는 마스크를 쓰라고 할까요? 그러면 불안을 높이려고 마스크를 쓰라고 할까요? 의도는 줄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불안을 높이고 있다. 내가 니 잘되라고 니 두들겨 팼는데 니는 왜 죽겠다고 난리를 치냐, 이 말하고 똑같이 들리네요. 두들겨 패서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분
한참 크면서 많이 두들겨 맞았군요. 네, 본인이 참 지금 잘 된 거를 엄마 아빠한테 얻어맞은 거로 생각하고 사시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런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의사분이라고 생각이 드니 우리나라 그러면 전문가 의사들은 다 각 정세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사랑의 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서. 근데 박사님, 저는 어제 그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도서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따라서 임시 휴관을 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게 사실은 요즘에 너무 재밌어요. 거의 많은 공공기관이 이 방역 학살을 맞아서 임시 휴관하고 폐쇄하고 하는데, 야, 공무원들이 이걸 틈타가지고 놀고 먹겠다라는 거를 아주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구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내 삶을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순식간에 받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나라 정부가 방역 대책을 내고 뭐 과도할 정도로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실효가 있는 대책을 수행하면서 방역을 하는 것인가 보여주기, 또 국가 공권력 남용과 심지어는 이 기회를 틈타서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를 하지 않고 놀고 먹자라는 것을 연장시키는 그 행태를 취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한 눈으로 쳐다볼 때, 이럴 때 지금 대한민국을 관리하는 인간들은 무슨 핑계나 기회가 있으면 지들 공짜 돈 받아먹으면서 놀고 먹으면서 지내려는 인간들이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좀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이 심리전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고, 그런가 봐, 아이고 무서워라,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계속 문 닫아주세요, 저는 집에서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이고 조국이 얼마나 힘들까, 조국만 힘드냐, 타국도 힘들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명언이 있잖아요. 과유불급이라. 그런데 대통령을 갑자기 나와가지고 과한 방역이 높다, 이 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내가 이야기하면 안 그래도 잘리는데 또 잘릴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그래서 방역이 과한 게 좋은 게 아닌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조차 던지지 않을 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그거는 마스크 안 했다고 끌고 다니는 중국하고 별로 다르지 않구나를 다시 중국과 우리나라는 대륙으로 연결된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 아무리 미국을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태평양은 너무 멀고 험하구나 이 생각이 더 든다 이거죠. 확진자들 생길 때마다 동선 추적 들어가고 막 음식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거기 문 닫고 소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거를 약간, 쇼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좀 안심이 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하죠. 네.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체 어떻게 감염이 되고, 그거를 감염이 되는 거와 관계없이 국민들은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고,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또는 그분의 처분에 따라서 우리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TV 구독, 좋아요, 클릭. Right now.